화를 내거나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기분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그를 아직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세상에는 숨을 쉬면서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들은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로 모건 작가의 무탄트 메시지입니다. 자연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였던 작가가 호주에 초청받아 의료활동을 하던 중에 호주 원주민의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과 사막을 넉 달에 걸쳐 도보 여행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삶의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을 주는 것들. 호주의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오스트로이드라고 불리는 인종. 그들은 스스로를 참사람 부족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문명인들을 가리켜 무탄트라고 부른다. 무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이다. 우리를 줄고 따라다니는 갈색매는 때로 우리가 눈앞의 것만 믿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그들은 말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만 하면 훨씬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다가 마침내 절망한 채로 죽어가는 무탄트들은 사실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참사랑 부족은 인간이 아직도 지구촌 가족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다고 믿었다. 인간은 우주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그 비밀을 밝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존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캥거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캥거루는 조용하고 순한 성격에 크기는 50cm에서 2m까지 자란다. 몸 색깔도 연한 은회색부터 구릿빛 붉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붉은색 캥거루는 태어날 때 강낭콩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키가 2m가 넘는다. 원주민들은 무탄트들이 캥거루의 색깔과 모양에만 신경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캥거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녀석들이 절대로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그 녀석들은 뒷걸음을 칠 수가 없다. 캥거루는 늘 앞으로만 나아가며 심지어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리고 캥거루의 긴 꼬리는 나무 둥지처럼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해준다. 많은 부족들이 캥거루를 부족의 토템으로 정하는 이유는 캥거루에게 진정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캥거루의 특성인 균형 감각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뒷걸음질이 아니라 앞으로 내디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참사람 부족은 목소리란 말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말은 마음이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통해 말을 하면 사소하고 불필요한 대화에 빠져들기 쉬우며 정신적인 대화로부터는 아득히 멀어진다. 목소리는 노래와 축제와 치료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게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설령 자신은 노래를 못 부른다고 생각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참사람 부족은 내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내 마음이나 머릿속에 아직도 감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정신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과 화해해야만 했다. 참사람 부족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내용물을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러려면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만 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나간 일들로부터 배워야만 했다. 내가 남을 받아들이고 남한테 진실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진실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참사람 부족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더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사람들.
우리는 생일 케이크와 설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탕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매우 강력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설탕은 100년도 채 못 사는 무탄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위적이고 피상적이며 가식적이고 달콤한 것을 추구하는 데 바치는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 결과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영원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실제로 쓰는 시간은 너무도 적다는 것이다. 내가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케이크와 축하 노래, 생일 선물 등을 이야기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케이크에 꽂는 양초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하죠? 축하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내가 물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나아지는 걸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지요. 나는 그 말을 깊이 명심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배움을 주는 것들. 진정으로 우리 존재에 새겨지는 것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사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인격의 중심,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자아 속에 기록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어떤 종교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참 사람 부족은 중요한 것은 음식과 물 그 자체가 아니라고 여겼다. 또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아낌없이 베풀 때 경험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었다. 죽어가는 나무와 동물에게 물과 먹이를 주어 힘을 북돋워줄 때 우리는 생명과 창조주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일이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가를 기록한 성적표를 갖고 이승을 떠난다. 훌륭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형의 감정이다. 사람의 행동은 단지 감정과 의도를 실제로 표현하고 경험하는 수단일 뿐이다.